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가 목사 세습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교회 고유 권한이라며 세습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수노회는 교단의 헌법위원회에 적법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군군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군수는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아파트 분양 홍보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 홍보에 열을 올릴 때 아파트 안전시설은 등한시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광주와 전남 지역 모두 각각 2.6%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가 광주는 8.2%, 전남이 5.1% 상승해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1, 4분기까지는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2, 4분기 이후로는 유류비 등 교통 지출 관련 가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사자와 입소자 등 9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된 무안의 한 요양시설. 60여 명이 입소해 있는 만큼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이 같은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남의 하루 확진자 수는 연일 160명대. 이달 확진자는 이미 지난달 전체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보름 동안 전남도가 분석한 의심 사례 가운데 71%가 오미크론으로 확인돼 최근 급격한 확산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인근 광주와 함께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거의 아마 우세종화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워낙 빠르게 감염되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들 대부분이 감염되는 등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도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어서 방역 당국은 접종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트와 학원 등 6개 시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된 가운데 약해진 시민들의 긴장감도 우려되는 상황. 전라남도는 설 연휴를 포함한 앞으로 3주 동안을 중대 고비로 보고 가족, 지인들 간의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음파교회 불법 세습 의혹 보도 이후 교회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설교 중 목회자를 뽑는 건 교회 고유 권한이라는 교단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까지 했는데요. 노회는 교단의 헌법위원회에 적법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천 음파교회의 페이퍼처치 의혹 보도 이후 여천 음파교회 신도들이 MBC에 보내온 항의 문자입니다. 취재진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했던 그날 취재진이 떠난 뒤 예배를 드렸다며 페이퍼처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증거 영상을 보내주면 보도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지만 교회 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난 일요일 여수 음파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자 현 여천 음파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여수 음파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며 해당 기자가 해명을 듣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예배드린 성도들이 나 거기서 예배드린 성도입니다 라고 기자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기자분은 사실은 필요 없고
본인이 보도한 게 곧 사실이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파교회는 MBC의 공식 인터뷰 요청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에는 여천 은파교회가 개척한 이후 교회를 찾아갔지만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은 없었다는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 은파교회 담임 목사 B씨는 지난 14일 금요 설교에서 목사를 선택하는 건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이 교회 목사를 누가 선택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선택해야지. 노예에서 지정해 줍니까? 총에서 지정해 줍니까? 교회에서 선택을 해, 교회에서. 또 명성교회의 사례를 들며 자신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법법 그러지만은 총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총회에서 무너뜨렸지 않느냐. 서울 어떤 교회는 큰 교회니까 말이지 못 덤비고 우리 교회는 만만하니까 나를 짓밟으려고 하느냐. 사실상 교단 헌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여수노회 임원회는 은파교회의 세습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파교회의 변칙 세습에 대해 이번에도 총회 헌법위원회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속여 땅을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리조트 사업자에게 팔아 넘기고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리조트 조성 사업 과정에서 업체 측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 등을 받아온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사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토지 소유주들에게 땅을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토지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했고 민간업체에 매각할 계획이 알려지면 토지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평정 조작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군수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지자체장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렸지만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토지 소유자를 비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하진 않았습니다. 박 전 군수는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말뿐이지 어떻게 이걸 해라 저거 그거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근무 평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고 12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나가 주셨다고 투축으로 가지고. 한편 권리행사 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전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여순 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 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 사건 담당 부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여순 사건과 관련된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간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인 등 주민 공동시설을 짓기 위해 바닥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리미엄 시설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올린 영상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 특히 가장 높은 39층에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된다고 강조합니다. 화정아이파크는 광주의 정점을 찍는다는 컨셉에 맞춰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가 단지 내부에 설치된다고 하니
그런데 이번 사고는 이 39층 바닥층에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을 보면 가운데 무릎 높이의 차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왼쪽의 높은 쪽 위로는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가, 아래쪽에는 화단이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건설 노조 등이 공개한 설계 도면을 보면 스카이라운지 등이 설치될 39층 바닥은 다른 곳보다 콘크리트 두께가 10cm 두껍게 설계됐습니다. 다른 층보다 층고가 75cm나 높고 많은 사람들의 공용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부어 튼튼하게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바리를 더 오랫동안 존치시켜야 되고 그 추가 하중이라든가 변경된 하중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스카이라운지가 위치한 곳은 화단 쪽보다 50cm가량 높습니다. 바로 아래 각종 설비와 배관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높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높은 쪽의 하중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낮은 쪽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10분 전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높은 쪽에 모서리 부근 거푸집이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콘크리트가 아래쪽으로 빨려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하거든요. 이 경계부 쪽이 툭하고 꺼지면서 옆에 있던 350cm의 그 콘크리트가 그 꺼졌던 부위로 아마 집중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도 정확한 붕괴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영상에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위치가 화단 쪽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설계도상 내용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편 이번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구조작업에서 배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구성해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사퇴하겠다고 밝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고 해결을 책임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은 무리한 구조로 인해 다른 희생을 원치 않는다며 소방대원과 수색견 등 구조 인력들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도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기가 매우 건조했는데요. 내일 전남 전역은 대체로 맑지만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서부와 광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를 밑돌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5에서 5도, 순천이 영하 5에서 6도, 광양은 영하 5에서 6도, 고흥은 영하 6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4도, 목포는 영하 3에서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에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 S클래스 3차 주민일동 182만 2,070원, 여수시 남산동 톡 쏘는 갓김치 백화점 100만 원, 여수시 대교동 구통장외 주민일동 32만 원, 여수시 미평동 선경아파트 3차 입주민일동 30만 원, 여수시 3일동 원호명 주민일동 20만 원, 여수시 쌍봉동 3통장 정회경외 주민일동 20만 원, 4통장 이화정외 주민일동 16만 8천 원, 여수 구봉산 한산사 신도회장 여진현 10만 원, 여수시 쌍봉동 28통장 김봉자외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예교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시 봉산동 노인회장 10만 원, 여수시 봉산동 진영탕 10만 원, 순천시 저전동 선수영 10만 원, 광양시 봉강면 덕촌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주식회사 서시장 상인회 일동 10만 원, 여수시 봉산동 새철빌 5만 원, 여수시 봉산동 강문영 5만 원, 여수시 봉산동 정희슈퍼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판 제품에 대해 운송 용역비를 담합한 광양 지역 3개 운송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로 참여해 투차 가격을 담합했습니다.